이어서 사기의 내용을 본기, 세가, 열전 위주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지요. 본기는 모두 12편입니다. 오제본기, 하본기, 은본기, 주본기, 진본기, 진시황본기, 항우본기, 고조본기, 여태후본기, 효문본기, 효경본기, 효무본기입니다. 이렇게 삼국시대 황제 시기부터 한무제 초기까지 왕조와 제왕의 연대기를 정리한 것이죠. 이 중에서 주본기까지는 상고사를 정리한 것입니다. 진본기부터 항우본기까지는 한나라 이전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군요. 한고조 본기부터 효무 본기까지는 한나라의 역사에 해당하겠습니다. 특이한 것은 항우 본기나 여태후 본기처럼 제왕은 아니었으나 제왕에 필적할 만한 세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따로 본기로 엮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기 중에서도 항우 본기는 한고조 유방과 패권을 다퉜지만 결국 제왕이 되지 못하고 몰락한 항우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던 거록전투, 3만의 군사로 10만 대군의 한군을 물리쳤던 팽성전투, 진나라 20만 대군을 생매장한 신안대학살 사건, 진시황의 아방궁 소각사건, 관중대학살 사건 등 항우의 화려하고 영웅적인 면모와 어둡고 비극적인 이면들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틱한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죠. 항우가 서초패왕으로 군림하던 시절과 초안전쟁을 거치면서 나중에는 해야전투에서 사면초가 위기에 빠지고 31세의 나이로 자결하고 말았던 것까지 한 인물의 영웅적인 인생과 그리고 비극적인 최후가 잘 드러나 있는 것이 항우본기입니다. 여러분 강독자료에 들어있는 홍문현 이야기는 항우본기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홍문현은 홍문의 연회란 뜻이지요. 유방은 본래 평민 출신으로 따르는 무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항우의 군대에 귀의해서 군사를 나누어 받았지요. 두 사람은 반진의 의병으로서 의기투합하는 동지였습니다. 초회왕이 먼저 진나라 함양성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한중왕을 주겠다고 제의를 했고 유방과 항우는 각자 군대를 끌고 나누어 출발합니다. 유방이 먼저 진나라 함양성에 들어가서 진삼세 자영의 항복을 받아냈죠. 그리고 아방궁의 재물을 차지하고 함국관의 문을 닫았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항우는 크게 분노했죠. 그리고 항우의 책사인 범증은 이 기회에 유방을 죽여야 한다면서 홍문으로 유방을 불러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유방의 책사인 장량과 항우의 삼촌인 항백은 매우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항백이 미리 홍문현의 계략을 알려주었죠. 홍문의 연회는 연회이지만 유방에게는 죽음의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항장이란 장군이 건물을 추면서 유방에게 다가가자 항백이 함께 건물 추면서 칼을 막아줍니다. 유방의 장수 벙쾌는 큰 소리를 치면서 연회로 들어와서 항우에게 비난을 하고 항우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유방을 놓아보내주죠. 유방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던 것이 이 홍문현이라는 연회 장수였습니다. 두 영웅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었죠. 항우본기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 회자되는 또 하나의 이야기는 패왕별이입니다. 항우가 해야에서 사면초가의 위기에 접해 있을 때 위기를 직감한 항우의 슬픈 노래와 우희와의 이별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부르자 항우의 군대는 사기가 떨어졌고 항우도 자신의 비극을 예견했습니다. 자신이 떠난 후에 우미인과 우추마를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며 직접 시를 지어 노래를 불렀다고 하죠. 우이도 따라 불렀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기에는 우이의 생애가 자세하지 않고 항우와 이별에 대한 서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후대의 작가들이 여기에 상상을 더하여서 우희가 자결하는 내용까지 상세하게 서술했죠. 그리고 패왕과 우희의 이별이라는 애절한 패왕별이의 고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후에 경극으로도 크게 유행했고 영화로도 많이 상영되었지요. 항우가 해야에서 마지막에 불렀다는 해야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영웅의 비극적인 운명을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중간에 해자가 들어가는 초사풍의 노래이군요. 이번에는 한고조 본기, 항우 본기와 함께 역시 본기에 들어가 있는 여태우 본기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우는 한고조 유방의 부인 여치를 말합니다. 유방이 아직 한량일 때 여치의 아버지인 여공은 유방의 관상이 범상치 않은 것을 보고 사위로 맞아들이죠. 어린 나이에 한고조와 결혼한 여치는 야심이 있고 심지가 굳은 인물이었습니다. 초안 전쟁 중에 여러 번이나 죽을 위기를 모면하고 항우에게 인질로 잡혀있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죠. 그리고 유방을 보좌하여서 여러 가지 계책을 내고 유방이 한고조로 등극하는 데 공헌을 합니다. 여태오는 한나라가 건립된 뒤에 한고조를 도와서 공신들을 척살하고 여씨 가문 사람들을 중용하면서 외척 세력을 형성하죠. 여태오 본기에서 한고조 유방이 죽은 후에 한고조의 후궁이었던 척부인을 인체로 만든 사건은 여태오의 성격과 권력욕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한고조는 자신이 총애하는 척부인의 아들인 여의를 태자로 세우고 싶어 했죠. 하지만 여태오는 현인으로 불리는 상산사오를 초청해서 자신의 아들을 태자로 세우는데 문제가 없음을 증명해 보입니다. 여태오는 아들인 효혜제가 즉위하자 척부인과 그녀의 아들 조왕 여의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죠. 효혜제가 동생 뻘되는 조왕 여의를 여러모로 감싸주었으나 여태오는 효혜제가 없을 때 여의를 독살하고 척부인은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특히 척부인이 사람 돼지로 변하여버린 모습을 본 효혜제는 충격을 받고 병을 얻어 죽습니다. 그리고 효혜제의 어린 아들이 즉위하자 여태오는 수렴청정으로 정권을 장악하죠. 이 사건은 여태오의 잔인한 성격 그리고 그녀의 권력욕을 보여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가의 내용을 대략 살펴보도록 하죠. 세가는 제후국과 제후가문의 기록 30여 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옛 제후가문, 강태공이나 주공단의 세가를 기록하거나 제후국의 연대기를 기록한 것들, 진세가, 초세가, 월왕구천세가,
그리고 훌륭한 공적을 낸 재상들의 가문 이야기, 소삼국세가, 조삼국세가, 유후세가, 진승상세가, 소아나 장량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군요. 그리고 제후와 비슷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에 관한 세가로 전경, 중환세가, 공자세가, 진섭세가, 외척세가 등이 있습니다. 제후는 아니었지만 제후에 필적할 만한 큰 영향력을 가졌기에 세가에 기록된 인물이 공자입니다. 공자는 산동 국부연에 출생했고 선조는 송나라 귀족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친인 숭량을은 노나라의 무사였죠. 공자는 3살 때 부친을 여의고 모친을 따라서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각종 일들을 많이 경험했다고 알려져 있죠. 공자는 특히 학습을 중시하여서 옛 경전과 예와 악의 학습을 강조하였습니다. 30세 무렵에는 학문이 넓어져서 유명한 학자가 되었고 제자를 거두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공자는 51세 때에는 노나라 사공, 대사고 같은 꽤 높은 직책을 맡았습니다. 55세 때 자신의 큰 뜻을 받아줄 군주를 찾기 위해 제자들을 이끌고 중국 전역을 떠돌아다니죠. 이것을 주유천하라고 합니다. 두루 천하를 돌아다니다. 그렇지만 15년간의 방랑 생활 끝에 결국 자신의 뜻을 받아줄 군주를 찾지 못하고 노나라로 돌아오죠. 그 이후로는 교육과 학문에 전념하여서 공자가 일생 동안 가르친 제자는 3,000명이라고 하고 특히 유계, 예와 악, 활쏘기, 말타기, 마차 몰기, 글쓰기, 수학에 정통한 사람은 72명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사마천이 공자세가의 마지막에 자신의 평가를 적어놓은 것이 공자세가 찬입니다. 태사공은 이렇게 말했다. 즉 사마천은 이렇게 평가한 것이죠. 시경에 높은 산은 우러러보고 큰 길은 따라간다고 하였다. 사마천은 공자의 책을 읽을 때마다 그 사람을 생각해보고 직접 노나라에 가서 공자의 사당에서 수레와 의복, 예기를 보고 유생들이 예를 익히는 것도 보았다고 했습니다. 공자는 평민이었지만 10여 대가 지나도록 학자들이 떠받들고 있고 중국에서 유계, 경전의 의미를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공자를 기준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러하니 지극한 성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평민 공자가 10여 대가 지난 후에는 만세의 사표로 추앙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점차 문성으로 성인으로 격상됩니다. 한때에 유교가 국교화되면서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가 성인으로 추앙받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한삼걸의 한 명으로 불렸던 장량의 사적을 담은 유후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량은 한나라 공자 출신으로 자는 자방, 장자방으로 불렸지요.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역사를 지켜 거대한 철퇴를 던진 적이 있지만 실패한 사적이 있습니다. 하비 지방에서 신비한 노인에게 병법책을 얻어 공부하고 뛰어난 책사로 거듭나죠. 유방을 만나 많은 공적을 세우게 됩니다. 소와 한신과 더불어 초한 삼걸로 꼽히지만 한나라 건립 후에는 욕심을 버리고 유후의 지위에 만족하면서 단약 제조와 신선술에 매진하였습니다. 은거생활을 하였고 이후에 신선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유후세가 중에 이교진리라는 이야기는 장량이 이교 흑다리에서 진리, 신발을 신겨준다라는 뜻으로 장량이 하비 땅에서 신비한 노인을 만나 병법책을 얻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장량이 하위 땅의 이교회에서 어떤 노인을 만났는데 이 노인이 자신의 신발을 다리 아래로 던지고는 장량에게 주워오라고 하고 심지어 신겨달라고 하죠. 장량은 당황했지만 꾹 참고 해달라는 대로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다음날 아침에 다리로 오라고 하였는데 장량이 다음날 아침에 가보자 노인이 이미 나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날 장량은 새벽에 갔는데 역시 노인이 나와 있었죠. 노인이 한바탕 꾸짖는 말을 듣고 장량은 아예 그날 전날 밤부터 다리에서 기다립니다. 노인이 얼마 뒤에 나타나 웃으면서 장량에게 태공병법이라는 책을 한 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읽으면 왕의 스승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죠. 다분히 전설적인 이야기이지만 장량은 이 책을 읽고 실제로 유방을 도와 뛰어난 전략을 구사하는 기발한 책사가 됩니다. 장량의 뛰어난 계책이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보여주는 신화적인 이야기이군요.